마술 상점. 허버트 조지 웰스. 나는 그 마술 상점을 여러 번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그 앞을 지나다가 가게 앞 물건들을 들여다보기도 했죠. 거기에는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법 구슬이며 마법 암탉이며 멋진 고깔 인형도 있었고 복화술을 할 수 있는 인형도 카드덱도 있었어요. 모두 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 지원이의 생일을 맞아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지원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그 가게 앞으로 나를 끌고 가더니 안으로 들어가자고 졸랐습니다. 사실 그날 전 그 가게가 거기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가게는 그림을 파는 큰 가게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고 거리에는 병아리들이 삐약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로 그 마술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그 마술 가게가 서커스 근처나 코너를 돌아서 다른 거리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늘 길 건너편에서 본 것 같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틀림없이 그 가게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유리창을 가리키는데 아이의 손가락이 유리창에 닿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원이는 유리창 너머에 있는 사라지는 달걀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이 많다면 저걸 사겠어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아이는 진짜 사람같이 우는 아기와 하나 사서 친구를 놀라게 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한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저 고깔 안에 물건을 넣으면 뭐든지 사라진대요. 책에서 봤어요. 그리고 저거는 사라지는 동전인데요. 저렇게 올려놓아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볼 수 없게 하는 거래요. 우리 사랑스러운 지원이는 내 성격을 닮아서 가게로 들어가자고 조르거나 막무가내로 혼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제 손을 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는 마술 물통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거요. 저걸 가지면 뭘 하려고? 내 말에 지원이의 눈빛이 갑자기 빛이 났습니다. 유라한테 보여줄 거예요. 지원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려 깊은 아이거든요. 지원아,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나는 이렇게 말하며 가게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지원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꽉 잡았죠. 그렇게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여느 가게와는 달랐어요. 마술 가게였죠. 보통 장난감 가게였다면 지원이가 신나서 돌아다녔겠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두 저에게 떠넘겼죠. 가게는 작고 좁았고 어두웠어요. 우리가 가게 문을 닫자 문에 달린 종이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가게에는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는 주위를 흘끗 돌아보았어요. 계산대로 보이는 유리장 위에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근엄하면서도 친절한 눈을 가진 이 호랑이는 규칙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있었죠. 수정구슬도 몇 개 있었고 마법 카드를 들고 있는 손 모양 도자기와 다양한 크기의 마술 어항, 그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용수철을 드러내놓고 있는 뻔뻔한 마술 모자도 있었습니다. 바닥은 마술 거울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보면 길고 가늘게 보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 머리는 부풀고 다리는 사라지게 보였어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항아리처럼 작고 뚱뚱하게 보였죠. 우리가 거울을 보며 웃는 사이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는데 장난기 많은 얼굴은 누렇게 떴고 까무잡잡했는데 한쪽 귀가 다른 쪽 귀보다 더 컸습니다. 또 턱은 뾰족구두 같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은 긴 마술 손가락을 유리장 위에 펼쳐놓으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거는 바람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아이가 쓸 간단한 마술 물건을 사고 싶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기계식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수동식으로 드릴까요? 재미있는 걸로요? 가게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생각을 하더니 머릿속에서 유리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런 거 말인가요?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구슬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의 행동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어요. 마술쇼에서 많이 봤던 매우 흔한 마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좋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주인의 손을 펼쳐서 구슬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주머니에 있단다. 주인이 말하자 구슬이 정말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죠? 내가 물었습니다. 유리구슬은 무료로 드리지요.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팔꿈치에서 유리구슬을 또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짜로 얻으니까요. 주인은 목 뒤에서 유리구슬을 또 꺼내더니 먼저 꺼낸 구슬 옆에 놓았습니다. 지원이는 손에 있는 유리구슬을 유심히 보다가 계산대에 놓인 2개의 유리구슬도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더니 동그란 눈망울로 가게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2개도 가져도 된단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괜찮다면 내 입에서도 하나 가져가렴. 자. 지원이는 구슬을 가져도 되는지 묻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4개의 구슬을 집어넣고는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면서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얻지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았죠. 도매 상점에 가는 것보다 낫네요. 물론 훨씬 더 쌀 테니까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기는 하지만 결국 그 값은 지불한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내진 않지만요. 더 큰 물건들도 매일 먹을 식량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이 모자에서 꺼낸답니다. 그리고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법을 위한 도매 상점은 없답니다. 들어오시면서 가게 앞에 써있는 문구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마법 상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주인은 뺨에서 명함을 꺼내더니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주인은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덧붙여 말했습니다. 속임수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손님. 나는 이 주인이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지원이를 돌아보고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올바른 소년 단원이구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아이에게 사용했던 말이라 다른 가족들도 모르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원이는 아무 흔들림 없이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올바른 소년 단원만 저 문을 통과할 수 있거든. 그리고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괴성을 지르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아빠.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며 힘겨워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잠겼잖아. 하지만 잠기지 않았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에게는 항상 잠겨 있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동안 다른 아이가 창문에 손을 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성미가 고약하고 이기적이어서 심술궂어 보였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거기서 멀어졌습니다. 소용없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마법이죠. 가게 주인이 손을 휘젓자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의 손에서 색색의 찬란한 불꽃이 튀더니 불꽃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 사서 친구를 놀라게 해주세요 상자를 하나 사겠다고 했지? 주인이 지원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용기를 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머니에 있단다. 주인은 계산대에 기대며 몸이 정말 길었어요. 마술사가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종이라고 말하더니 용수철이 드러나 보이는 그 마법 모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끈이라고 말하더니 자기 입에서 끈뭉치를 꺼냈습니다. 주인은 그 끈으로 상자를 묶었는데 끈은 주인이 이빨로 깨물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마지막에는 마치 끈뭉치를 삼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복화술 인형의 코에 촛불을 붙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불꽃 속에 넣어 끈적거리게 만들더니 그 손으로 상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달걀도 있지. 라고 말하더니 내 코트에서 달걀을 꺼내 그것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처럼 우는 아기도요. 나는 상자가 포장되는 대로 지원이에게 그걸 건네주었고 지원이는 물건들을 받아서 자기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원이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으론 말하고 있었어요. 팔을 꽉 움켜쥐면서 몸으로도 말하고 있었죠. 지원이는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진짜 마법 같았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내 모자 속에서 뭔가 부드러운 것이 꿈틀거리면서 마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자를 벗자 그 안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파다닥거리며 튀어나오더니 계산대로 날아가 종이 호랑이 인형 뒤에 있는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주인이 자연스럽게 내 머리를 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칠칠치 못한 새 같으니라고. 이런 둥지까지 틀었네. 주인은 내 모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너 개의 알과 큰 구슬과 시계 하나, 유리구슬 6개, 그리고 구겨진 종이를 계속해서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자 밖은 닦으면서도 모자 안은 닦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요. 물론 공손하게 말은 했지만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계속 쌓이게 마련이죠. 물론 손님은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손님이 그러신답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알면 무척 놀랄걸요? 구겨진 종이가 점점 쌓이더니 계산대 위로 계속 부풀어 올라 주인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어요. 마침내 주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이는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겉모습만 봐서는 속에 무얼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치장한다면 하얀 무덤이나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순간 주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돌을 던져서 이웃집 오디오를 맞췄을 때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것처럼 종이 부스럭대는 소리도 멈추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내 모자는 다 쓰셨나요? 나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지원이를 바라보았고 지원이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술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였어요. 느낌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묵직한 정적이 흐르는 것이요.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얼마죠? 나는 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요, 계산서를 주세요. 제 모자도요. 저기요? 종이더미 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계산대 뒤로 가보자. 아저씨가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 나는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머리를 끄덕이는 호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내 모자와 보통 마술 때 볼 수 있는 귀가 작은 하얀 토끼가 바보스럽고 일그러진 채 놓여 있었어요. 나는 모자를 집어 다시 썼고 토끼는 느릿느릿 나를 비켜서 걸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지원아? 내가 말했죠. 저 이 가게 마음에 들어요. 나도 그러고 싶다. 저 계산대가 갑자기 늘어나서 저 문만 막지 않았다면 말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가 문 쪽을 보게 하진 않았죠. 야옹아! 토끼가 우리 옆을 어슬렁어슬렁 지나쳐가자 지원이가 그게 고양이인 줄 착각하고 말했습니다. 야옹아, 나한테 마술 보여줘. 그러자 고양이는 어느 틈에 나타난 문 사이를 비집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쪽 귀가 더 큰 가게 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은 장난과 반항이 섞인 것 같았어요. 우리 전시실이 궁금하시겠죠? 주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계산대를 흘끗 보고 주인의 눈을 바라보았죠. 나는 이 마술이 점점 더 진짜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전시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품질이 다 동일합니다. 주인이 손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내 말은 모두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물건 중 진짜 마법이 아닌 것은 없답니다.
신비함을 보장드리죠.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손님. 주인이 내 코트 소매에 붙어있는 뭔가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꼬리가 달린 작은 괴물이 나와서 주인의 손에서 꿈틀대었죠. 그 괴물은 깨물고 때리면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계산대 뒤로 손을 털어 괴물을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이긴 했지만 분명 그 괴물은 뒤틀린 고무인형 모양이었어요. 주인의 행동은 정말로 사나운 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보였죠. 나는 지원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원이는 마술 목마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지원이가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원이가 옆에 있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괴물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여기 많이 있진 않죠? 저희 가게는 없습니다. 아마도 손님을 따라온 것 같아요. 가게 주인도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면서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러더니 지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니? 그곳에는 지원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확신과 존경의 눈빛으로 이 놀라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법검이요. 아, 마법 장난감 검이구나. 이건 휘어지지도 부러지지도 손을 베지도 않는단다. 18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과만 싸울 수 있는데 그 누구와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단다. 크기에 따라서 2실링에서 6펜스까지 모두 있지. 이 갑옷은 청소년 기사들을 위한 것이야. 안전한 방패, 민첩한 신발, 그리고 투명 헬멧까지 모두 있지. 엄마! 지원이가 숨도 못 쉬면서 감탄했습니다. 나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물어보려고 했으나 주인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주인은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있던 지원이를 자기 쪽으로 데려가더니 창고에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고 내 손에서 지원이를 빼앗아간 것에 질투심마저 느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 건 맞아. 그리고 이 가짜 물건들도 진짜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요술쟁이를 주시했습니다. 지원이는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자 가야 할 때가 되면 또 쉽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길고 어수선한 이 전시실에는 부서진 그림이 기둥과 가판대 옆에 놓여 있었고 아치형 통로로 들어가면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괴상하게 생긴 점원들이 빈둥거리며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복잡하게 생긴 거울과 커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들어온 문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주인은 지원이에게 건전지도 태엽도 없이 신호만 보내면 움직이는 마법 기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병사들이 들어있는 상자의 뚜껑을 연 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귀가 좋지 않은 데다 그가 발음을 꼬아서 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귀가 밝아서 바로 알아들었죠. 주인이 브라보 하고 외치면서 병사들을 상자에 넣고
지원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해봐. 주인이 말하자 지원이는 순식간에 병사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도 가져가겠니?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상자 가져갈게요. 할인을 해주신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통째로 빌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말했어요. 어우, 이런. 가게 주인이 꼬마 병사들을 다시 안으로 돌려보내고 뚜껑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흔들자 상자는 금세 갈색 포장지로 포장이 되었어요. 그 위에는 지원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내가 놀라자 가게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마법이죠. 진짜랍니다. 이거 너무 진짜 같은데요? 내가 다시 말했어요. 주인은 지원이에게 여러 신기하고도 이상한 마술을 보여주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주인은 안을 뒤집어 보여주기도 하면서 계속 설명했고 지원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쁘게 설명을 들었어요. 나는 생각만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짠 하고 주인이 말하자 어린이의 작은 목소리가 짠 하는 소리가 따라 들렸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감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천장이며 바닥이며 여기저기 널린 의자까지도 다 이상했어요. 내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물건들이 삐딱하게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내 뒤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천장 모서리에는 구불구불한 뱀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모두 회반죽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 모양이 너무나도 선명했죠.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점원 하나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넋놓고 있어서 내가 자기를 보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장난감 더미와 아치 기둥 사이로 반밖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이상한 점원은 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저 심심해서 재미로 그러는 것 같았죠. 그가 한 일은 작고 뭉툭한 코를 망원경처럼 길게 늘리는 거였어요. 그의 코는 점점 가늘어지고 길어지다가 빨간 채찍 같아졌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흔들어대며 낚시꾼이 낚싯줄을 던지듯 코를 앞으로 던졌습니다. 순간 지원이가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지원이는 가게 주인에게 정신이 팔려 다른 건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둘은 함께 속삭이면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는 작은 의자 위에 서 있었고 가게 주인은 손에 큰 북을 들고 있었죠. 숨바꼭질해요, 엄마. 지원이가 외쳤습니다. 엄마가 술래예요. 내가 하지 못하게 막기도 전에 가게 주인은 큰 북으로 지원이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당장 치워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얼른 치워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귀가 짝짝이인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내 말대로 하고는 큰 북을 제 쪽으로 들어 안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서 있던 의자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아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손이 다가와 당신의 심장을 쥐어잡는 듯한 그런 불길한 기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당신의 자아를 빼앗아서 모든 신경과 의지를 없애는 느낌이랍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화가 나거나 놀랍지도 않게 멍하니. 그 순간 제가 그랬죠. 저는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의자를 옆으로 걷어찼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둬. 내 아들은 어디 있지? 보시다시피 속임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큰 북의 안쪽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주인은 능숙한 몸놀림으로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나에게서 몸을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멈춰! 내가 말했지만 그는 웃으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를 따라 안으로 뛰어들었고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쿵! 미안해요. 당신이 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나는 어느새 거리에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원이가 보였어요. 지원이는 내가 보고 싶었다는 양 밝게 웃더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이의 손에는 4개의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는 즉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술 가게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가게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문도 가게도 그 어떤 것도 없었고 오직 그림을 파는 가게와 병아리들 사이에 기둥만 하나 있었을 뿐이었죠.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저 앞으로 곧장 걸어가서 택시를 부르려고 손을 들었죠. 지원이는 기쁜 목소리로 저기 택시 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에 태우고 머리를 쥐어 짜내 집 주소를 기억해낸 다음 나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내 코트 주머니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꺼내보니 유리구슬이었어요. 나는 인상을 쓰며 구슬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원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거긴 진짜 마법 가게였어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방금 일어난 일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좋아 보였어요. 전혀 다친 데가 없었고 겁에 질리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엄마와의 산책이 매우 만족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팔에는 4개의 상자가 있었죠. 그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어린이들이 매일 갈 수 있는 그런 가게는 아니었지. 내가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평소에 내가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잠시 나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껴안고 뽀뽀해줄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어요. 상자 안을 열어보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상자 안에는 병사들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병사들이었죠. 이게 마술 상자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들어있었는데 살아있는 작고 하얀 고양이였죠. 나는 포장을 풀면서 점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괜찮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마술이었고, 병사들은 어떤 대장이라도 좋아할 만한 늠름한 병사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원이는 현명한 부모라면 내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원아, 병사들이 살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면 어떨 것 같니? 병사들은 스스로 움직여요. 내가 뚜껑을 열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되죠. 그럼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요, 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놀랍다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인가 아이의 방에 불쑥 들어가 보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병사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이걸 설명하기는 참 힘드네요. 돈을 지급하는 문제도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를 찾으려고 거리를 여러 번 오르내렸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주인이 지원이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돈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마음에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